맨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국가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을 통한 그 국가의 이름과 브랜드야. 브랜드 파워. 국가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문화죠. 응. 우리가 자 우리 초기에 그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몰라. 일본은 알아. 일본은 왜 알죠? 이건 뭐 정한데 일본은 왜 알지? 일단 이 얘기부터 하자. 일본은 왜 알지? 얘는 뭐 닌자, 뭐 사무라이 이런 걸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나오냐면 약간 변태성을 섞은 애니메이션. 이게 결국 뭐가 되냐? 미국의 서브컬처가 돼요. 물론 서브컬처니까 말 그대로 서브컬처야.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 문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거는 다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이제 먹히는 거지. 일본 문화라는 게. 서브컬처 그건 일본 문화. 일본은 아시아. 아시아는 일본이 돼버리는 거야. 이 무식한 새끼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거지. 얘네 이제 일본이 니네 침공했어요. 야. 카미카제 뭐 해가지고 막 그 하와이에 막 폭격하고 그랬다고. 근데 좋다고 그 전쟁 끝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닌자 사무라이 막 스시 스키야키 반자이 막 이지랄을 하는 거야 양키 새끼들이. 미친 거지. 또라이지 또라이.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일본이 뭘 잘한 거예요? 브랜딩을 잘한 거예요. 응? 중국은 뭐? 중국은 그때 당시 쿵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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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쿵푸를 통해서 뭐가 됐어 이제 여기서 이소룡. 그러니까 또 중국이 만들어줘 하나. 근데 이거는 이 서브컬처보다 더 하위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그러면은 중국, 일본밖에 없어. 한국은 몰랐어.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 야 해외 나가면 한국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 요새 여러분 요새 해외나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내년에 해외 나가시면 여러분 유럽 가서 말 안 통하잖아요. 뭐 영어도 뭐 안 통하고 내가 그렇다고 뭐 독일 말을 알아? 뭘 알아? 모르지. 그러면 이제 그 어린 그 여학생들한테 가서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면 대충 다 아세요. 거짓말 같죠?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뭐냐? 결국은 문화다. 근데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계속 우리는 거슬려요. 왜? 누가 거슬려? 중국이 거슬려. 왜? 얘네들은, 무슨 동북공정이니 뭐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남의 문화를 자꾸 뺏으려 들어. 지네는 문화가 없나?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때 지금 이 기사 보시면, 부끄럽다. 중국 현지소도 한국 예능 베끼기에 자성론. 이게 언제냐? 2019년 4월 기사예요. 2019년 4월 기사인데 이때 이미 뭐 이런 거 표절. 판권 계약을 안 했는데 표절이야. 자, 근데 이때 이미 2019년이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2014년, 15년, 16년 이때 얘네들이 판권을 샀어요. 그때 사서 막 예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판권을 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베끼다가 어느 순간부터 욕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판권을 사. 그냥 베껴서 아무리 만들어봐야 재미없거든. 예능이고 뭐고 프로가. 그래서 판권을 샀어요. 그래서 뭐 런닝맨이니 뭐 이것저것 해서 한국에서 판권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포맷을 가져가서 해요. 복면가왕 막 이런 것도 해. 그러다 보니까 또 그새 막 인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한 것 같거든. 사실 그 이런 저작권 플랫폼들은 예능 플랫폼들은 사실 자기가 받아서 그걸 보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거까지가 대단한 건데 그 받아서 이렇게 실제로 연출하고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거 내가 한 것 같고 그러거든. 그러면 시즌 1, 2 끝나고 나서 판권 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 안 하고 파기한 다음에 야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 애들이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 창의력이 없다.
창의력이 없다. 그러니까 야 이제 중국 우리만의 만들어서 이거 해봤잖아. 해서 만들잖아요. 또 카피야. 아니 하다못해 그 플랫폼 그대로 한 거에다가 한 두세 개만 짜잘한 어떤 포인트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방송 프로잖아요. 그걸 못한다니까. 그거를 그 간단한 걸 막 온갖 잘난 체는 다 하면서 그걸 못해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베끼기가 된 거야 이게. 그럼 답이 안 나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대가리로 안 되니까 저걸 사자. 뭐로? 돈으로. 돌이래. 마음속에 있는 게 나왔네. 자, 뭘 사자? 저걸 사자. 뭘로? 돈으로. 뭐 우리 돈 많으니까 차이나머니. 중국 자본이 세계 엔터테인먼트에 큰 돈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올 초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이 조선구마사님 뭐 하여튼 이거 무슨 조선이야 개뿔. 다 중국 거 갖다가 막 이상한 동북공정을 하고. 아 이게 있지 않아요? 헐리우드가 먼저 당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헐리우드는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단일 민족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통한 역사 의식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자유의 땅, 기회의 땅이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지 민족주의적 민족의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러니까 요걸로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저기 돈이 짱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도 저게 통할 줄 아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단일 민족 국가예요. 이 민족 개념도 약간 이상해 대한민국은. 특히 요새 그게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일단 콘텐츠 질적 수준 높아니 일단 돈을 들이니까 돈을 들이고 촬영은 누가 해? 한국 애들이 해. 근데 이제 조선군마사 요거 나오면서 선 넘은 거지. 각도기를 시게 부셨지 이 새끼들. 자 어떻게 돼요? 아니 뭐 무슨 월병 갖다 놓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중국적인 것들을 막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린 말했잖아요. 우린 단일 민족주의적으로.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 다 무시하고 아무리 쩐이 좋아도 그런 새끼 매국노지. 그러니까 PD부터 막 후다닥 도망가죠. 난리 나지. 이제 뭐 이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는 뭐라고 해야겠어. 여기 배우분들 당신들이 이거 대본 안 봤을까? 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골랐잖아. 왜 하필 이런 거 골랐지? 돈 많이 주니까? 돈이면 다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PD 놈이 왜 이 차이나머니에 후라당 넘어갈까? 이거는 약간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방송국 PD나 이런 게요. 되게 돈 못 벌어요. PD 작가 이런 그 방송 쪽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최저임금도 못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이분들. 지금도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 지금은 이제 연락이 안 돼요. 미국 간 이후에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 친구가 이제 그 M본부의 어떤 그 이제 조연출 PD로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때 들었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대형, 뭐 김태호 PD나 뭐 나영석 PD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일반 보편적인 방송 PD들은요 월급이 그나마 이 사람들이 제대로 계약을 해서 돈을 받은 건 다행이고 실제 이제 월급도 아니지 이제 월 수입으로 칠게요. 월 수입이 그냥 맥도날드 풀타임 뛰는 게 더 많아요. 이거 하는 진짜로 일은 맥도날드보다 힘들지 많고 잠 못 자고 작가들도 그래요. 그런 작가들 진짜 뭐그 김이나 작가인가 뭐 이런 분들 말고 보편적인 그냥 작가분들 그 수입은요 방송 작가들 똑같아요.
맥도날드 야간 하는 게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대놓고 차이나머니 한 방 딱 쥐어주면 나라도 팔아먹지 진짜. 이런 애들이 이완용인 거야. 이완용이 뭐 다른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완용이 된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완용으로 만들어 가게끔 돼 있는 지금 사회 구조, 특히 방송가의 그런 구조, 악습과 병폐가 장난이 아닌 거죠. 이런 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선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 얘기 쭉 했는데, 그래서 뭐 계속 얘네들 뭐 동북공정 뭐 하고 있잖아. 뭐 파워차이니 무슨 뭐, 김치 뭐 어쩌고 이런 헛소리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문화대혁명. 이게 문화대혁명이 뭐냐면 요새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인류 5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문명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중국이라고 중국. 문명 발상지예요. 문명 발상지면이 있잖아. 그 예전에 그 비정상회담인가 거기 나와서 그 이집트 친구가 하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중국하고 막 이렇게 싸울 때 우리가 오래됐다 그러는 거는 최소 기본적으로 다 기원전이다. 이런 게 이제 문명 발상지의 위대함이에요. 얘네들이 뭐 보물, 뭐 국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원전이야. 기본이. 기원전이 아니면 아예 가치조차 논하지 않아. 이런 애들. 근데 황하 문명인 인류 5대 문명 발상지 황하 지역에 그 문명을 계속 유지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가져왔던 중국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네 문화를 다 때려 부숩니다. 없어. 뭐가 없어? 자료가 없어. 당시 학자들도 없어. 다 죽였어. 학자들을. 이때 심각한 게 뭔 줄 알아요? 이 문화대혁명 할 때? 야, 이게 뭐냐면 옛 것을 타파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옛 것이라는 건 악습을 타파해야지 그냥 이 멍청한 중국 놈들은 지네 옛날 거를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어? 악습을 타파해야지 그냥 다 때려 부쉈다니까. 이때 문제까지 하면 이런 공자 아시죠? 공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공자랑 많은 연관이 있죠. 이제 조선이 유교를 국교로 삼았었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도 좋은 말씀이 많죠. 그래서 공자는 이제 우리 민족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중국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공자는 중국 사람이거든. 중국인들이야말로 공자를 정신적 스승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공자 무덤을 파헤쳐요. 공자 무덤을 파고 공자 가문을 다 막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공자 후손들이 지금 중국에 없어요. 적통 후손들은 대만 가 있거나 한국에 자주 들어오고 막 그러고요. 한국에서는 공자의 제를 지냅니다. 지금. 대만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제서 공자 찾는 거지, 이 새끼들. 근데 공자 후손들이 바보입니까? 네? 자기들 못 죽여서 안 다해놨고 자기 심지어는 그 공자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까지 훼손한 놈들이 인제서 공자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문 막 났었잖아요. 막 한국 사람들이 공자도 한국인이라고 우긴다. 여러분 웃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다 알죠. 우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공자가 중국 사람인 거 다 알거든. 저런 얘기를 누가 하냐? 당에서 하는 거야. 쟤네 공산당에서 그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공자는 결집을 시키는 거지. 인민들을. 왜 결집시켜요? 근거가 없으니까. 자료가 안 남아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화약, 화포 이런 것들도 우리는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면 신기전이니 뭐 이제 대신기전 뭐 소신기전 뭐 이렇게 다연장 뭐 그런 것들 다 있잖아. 이게 세계적으로 국제 그 역사학에서 대한민국 것들이 다 최초로 인정돼요. 우리는 황하 문명의 곁가지 문명인데 황하 문명의 본류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은. 근데 왜 우리가 다 최초 막 다 저거지? 중국 애들은 저게 못마땅한 거야. 지금. 그래서 동북공정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니네 잘못이고 니네가 다 날먹었고. 아니 화약 뭐 그런 거 최무선
그러니까 우리는 써 있어. 우리는 알아. 최무선 장군이 뭐 화포 이런 거 가져올 때도 어디서부터 그 기술을 배워왔죠? 중국에서 배워왔죠. 근데 중국에는 그 자료나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야, 너네 뭐 다련장 뭐 이런 거 화약으로 뭐 로켓포 만들었었다며? 자료 갖고 와봐. 없어. 학자, 그 연구하는 학자도 없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기록도 없어. 뭐 자료 중에 일부가 기록이지만 어쨌든 없어. 근데 우리는 있어요. 심지어 이걸 중국에서 가져왔다도 써 있어. 하지만 중국에 대한 뭐 내용은 없지. 그건 지네 나라에서 기록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할 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 것만 기록한 거지. 근데 우리가 기록한 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도 나오고 심지어 도면도 있네. 그래서 지금 그 도면대로 만들어서 재현이 가능해. 근데 재현을 해봤더니 되네? 오,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꾸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거. 지낼 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머저리 같은 짓이냐, 이거지. 중국, 말을 말자, 그냥. 자, 그런데 이런 동북공정에서 우리가 계속 골머리 아팠는데, 이걸 누가 해소해주고 있느냐? BTS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BTS입니다. 자, 가운데 우리, 월드와이드 핸섬. 월드와이드 핸섬. 진. 제 최애는 RM이죠. 짱입니다. 슈가도 좋아요. 뷔도 좋죠. 정국, 지민, 제이홉. 제이홉 잘렸네. 아이씨.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글쎄 뭐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뭐 전연령에서 좋아하니까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뭐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제 1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저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연유로 이 친구들이 상남자하고 쩔어 나올 때까지도 아, 뜨긴 뜨겠구나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구를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지, 솔직히. 이제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 영향력이 자, 중국 애들은 싫어해요. 솔직히 이게 중국 애들이 싫어하는 걸까? 난 아니라고 봐.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한국 드라마 다 보잖아요. 그런데 탈북 들어오신 분들 유튜브 보면은 다 그런 거에 영향 받아서 한국 오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 중국은 안 그럴까? 물론 중국은 좀 이게 세뇌가 심해서 덜 그러긴 할 텐데 중국 젊은 애들 특히나 이제 해외물 먹은 애들은 BTS 팬들이 있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 못하지. 왜 공안에서 잡아가거든 저런 식으로 해놓고 뭐. 근데 BTS 팬이 뭐 중국에만 있어요? 오히려 중국엔 많지 않아요. 글로벌하게 있죠. 중국 거 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국이 뭐가 되는 거야? 고립되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BTS로 인해서. 왜? 김치. 뭐 파워차이는 아니야. 파워차이. 파워차이 전혀 다른 거야. 김치. 아이씨, 니네 김치 냉장고 있어? 자, BTS는요. 이 달려라 방탄이라는 독자적인 예능을 해요. 얘네 계속 김치를 담가요. 그리고 이 멤버들이 김치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김치를 매년 담가요. 그걸 매년 이렇게 방송을 올려요. 그러니까 아미들은 다 알아. 아미들은 김치는 누구? BTS야. BTS는 어디야? 한국이야. 저는 이 방시혁 PD님께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BTS 멤버들을 전원 한국 사람으로만 썼다는 거. 저는 JYP도 존경하지만 그건 그 개인의 어떤 자기 관리 능력을 존경하는 거지. 그분의 그런 마인드는 좀 별론 게, 뭐, SM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멤버가 있어야 긴밀하게 팬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진짜 좋잖아? 진짜 공감되고 진짜 다가가면 언어가 상관이 없어요.
언어가 상관없이 통해. 이게 음악의 힘이거든요. 이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언어가 상관없이 통한다는 거. 왜? 찾아봐. 자기들이. 저게 내 심정을 울리는데 저의 디테일한 뜻이 뭘까? 그럼 그 디테일한 뜻을 자기들이 번역을 찾아보고 번역하고 한국말을 공부해. 그러면서 알게 되면 더 빠져들지. 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 문화를 내가 겪으면서 알게 돼. 그 뜻을. 근데 제와피 뭐 이런 사람들은 멤버 중에 반드시 그 나라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근데 BTS는 전부 한국 사람이잖아요. 물론 RM이라는 멤버가 리더가 영어를 잘하긴 해요. 근데 그 영어도 뭐 본토에서 배운 영어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드라마 보고 익힌 영어거든. 많은 아미들이 BTS에 뭐가 새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BTS 영어 노래는 요번에 딱 두 개뿐이야. 다이너마이트랑 버러 두 개뿐이야. 나머지는 다 한국말이거든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랑 버터가 물론 빌보드까지 더 이제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뭐 빌보드 안 했었냐? 아니 했어요. 그 전에도 빌보드 2등, 3등, 7등 막 했어요. 그 전에 곡들도 다 했다고. 물론 다이너마이트랑 버터가 더 대박을 치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미 글로벌 스타였다고. 2018년, 17년도에도. 자,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동북공 중에 또 하나 있죠. 뭐 한복. 뭐 한푸? 이건 뭐 시진핑 그건가? 핑핑 핑핑이 그건가? 어쨌든 아니에요. 한복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이제 고려 복식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중국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중국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뭐 한푸가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복은 우리 거야. 한푸랑 다른 거라고. 이제 그거를 우리 민용기 님이 어거스트 D. 어거스트 D의 믹스테이프 2입니다. 2의 대취타라는 곡이고 거기서 이제 용포를 입고 나오죠. 한복이죠. 이 용포의 컨셉은 아마 가사에도 있듯이 그 광해일 겁니다. 광해군. 아니 감히 BTS의 슈가가 이거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니들이 뭐라고 어디 중국 저거 구라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그냥 브랜딩이에요. 나라의 브랜딩이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방탄소년단 본인들은 BTS 본인들은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약간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브랜딩을 본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으로서 국격과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거가 부담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부담조차도 좀 털어내 주셨으면. 왜냐면 이건 좋은 거거든. 적어도 이 청년들이, 이 7명의 청년들이 지금 급 1, 2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말 하늘 꼭대기로 빵 쏴버렸어. 그, 일단, 아니, 노래 제목부터 대취타예요. 대취타. 응? 취타 중에 이제, 취타 이제 중에 이제 대가 붙으면 이제 왕의 이제 연례, 이제 뭐 혹은 행차 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야. 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벌써, 이것도 몇 억 뷰 넘어갔거든, 지금? 요번 그 BTS 저기 소우주 BTS 페스타 2021에도 했단 말이에요. 이 곡을 전 세계 수억 수십억의 아미들이 대취타 그런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 얘네가 이게 다 외국 애들이 막 어디 러시아 프랑스 막 애들이 대취타가 뭔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새 국뽕 유튜브들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조회수 나오고. 자, 이거는 다이너마이트구나. 다이너마이트하고 DNA 뭐 이런 것도 경복궁이랑 막 이런 데서 했어요. 이때 작년 말에 했던 건가? 그럴 텐데
이런 공연들을 해. 이거는 이제 저거요. 개량한복. 한복도 개량한복으로서도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고, 이 우리 궁궐이 나와 있잖아요. 음. 이제 서양 애들은 기존에 이런 그 아시아 스타일의 궁궐을 보면은 다 중국, 일본만 봤는데 한국의 이 궁궐을 본 거야. 다르거든. 이 처마 끝이나 이런 우리 형태들이 다르거든. 이걸 보고 아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BTS의 나라의 전통 성이구나. 예, 전통 건물 이런 거구나. 다르잖아. 이 처마가 딱 올라가 있는 이런 느낌. 일본은 그냥 바로 떨어져 있고 중국도 이 형태가 다르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잖아 어릴 때. 이거를 지금 BTS 아미들이 알아요. 이 처마가 이렇게 들려 있는 요 형태가 한국식 이런 응? 건축의 특징이라는 거. 이 처마가 이거를 아미들이 알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BTS 때 굉장히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봄날이라는 곡이에요. 뭐 되게 좀 그러니까 서정적인 곡인데 그러니까 음악은 약간 배경에 약간 사이키델릭하면서 파워풀한 리프가 들어가면서 보컬은 서정적이에요.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이 처음에 드는데 이 노래가 그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세월의 사고의 추모 곡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뒤에 노란 리본들 막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전에 제 영상에도 그렇고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이제 세월호 참사가 굉장히 우리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대형 사고였고 또 당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비상식적이고 좀 잘못된 시스템이 완전히 다 꼬여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탄핵을 당했잖아 박근혜가. 그냥 최순실 탄핵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박근혜도 문제인데 최순실이라는 이상한 애가 선출직을 막 좌지우지하고 이루고 있으니까 막 사이비 종교랑 막 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끌어내렸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뭐 박근혜가 비워서 끌어내렸습니까? 우리가 또 뽑은 건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박근혜가 아니고 순실이가 이렇게 저렇게 뭐 쥐뿔도 모르는 사이비 종교 아줌마가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난 거지. 물론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지만 여러 이유가 섞여 있지만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을 항상 아프게 했고 잊으면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러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곡이 나오면서 지금 세계인이 다 알아요. 세계인들이 이걸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미들이 이 봄날이라는 노래가 BTS의 콘서트나 어떤 공연에서 나오게 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감정적인 시간이구나. 내가 마음이 격해지겠구나. 이거는 세월호 사건과 단원고 학생들과 그 참사를 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럼 왜 우냐? 이 뜻을 다 알아. 이 가사의 뜻과 세월호 참사와 이 내용을 전 세계의 아미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봄날 스프링데이 이게 노래가 나오면 우는 거야, 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BTS의 힘이고요. 이게 한류의 힘입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고요. 이게 국가의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브랜드예요, 이게.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저게 있어요. 이 기사가 있어요. 음, 보시면은 이분 이제 암이에요. 그래서 폴 비렌티라는 그 이탈리아에 사시는 아미인데 이분이 그 봄날 뮤직비디오를 세월호 참사를 설명하는 해외 아미들한테 설명하는 영상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에다 이걸 알리게 된 거죠. 음, 보시면 이제 한국 아미들이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외국 아미들도 그걸 보고 각각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탈리아에다가 만들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봄날이라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이탈리아 아미들이 이 세월호 참사의 추모곡이고 이런 세월호 참사라는 게 있었고 이제 이 사건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혀 다른 인종의 모르는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기억해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있다는 거 굉장히 멋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쭉 나오죠 이게 요 영상도 있는데 이게 쭉 나와요. 실제로 국내에 와서 단원고에 방문을 했어요 이분이. 여기도 보면 예. 그러니까 노래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물론 이 노래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까지 방탄소년단이라는 7명의 청년들이 노력해온 것들은 7년, 8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어, 희생을 감내했겠지만 지금 와서는 이런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문화의 힘이라는 거는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께서 하셨던 자서전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 이 문화를 접해서 겪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지금 그러고 있죠. 누가 BTS가. 자,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그죠. 무력은 뭐 이미 인류가 만든 핵폭탄만 가지고도 뭐 지구 태양계 날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력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애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죠. 예. 이런 인류의 정신을 배양하는 게 뭐냐? 문화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중국에 대한 문화 침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크고 어떤 산업에 대한 그런 해코지 이런 우려가 큰 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고작 그런 거에 뭐 흔들릴 정도로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 배경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으로서 그때부터도 이거를 알고 강조하셨던 우리 정신적인 지주이자 리더였던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하신 말씀이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자랑스러운 7명의 청년들로 인해서 세계인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가 그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게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중국의 문화 침탈 그리고 이제 산업 보복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충분히 마음 먹고 대응해 나가면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주도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